오늘은 기초 중의 기초, 음양오행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산이 바로 음양오행이에요. 이미 많이 들어본 말이라 그거 아는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람이 공기가 없으면 숨쉬고 살아갈 수 없듯이 사주 명리에서 음양과 오행은 없으면 해석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명리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음양오행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남는 것도 음양오행이다. 그만큼 사주를 오래 볼수록 해석을 깊이 할수록 다시 돌아오게 되는 기준이 바로 음양과 오행이에요. 사주를 보다 보면 대운, 세운, 십성, 신살처럼 여러 개념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모든 걸 밑에서부터 떠받치고 있는 게 바로 음양오행이에요.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안 하면 위에 아무리 잘 지어도 결국 금이 가잖아요. 음양오행은 사주명리의 기초공사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음양부터 살펴볼게요. 사실 음양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태양이 떠서 밝으면 양, 어두우면 낮은 양, 밤은 따뜻하면 양, 차가우면 활동적이면 양, 정적이면 이런 식으로 세상은 자연스럽게 나눠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나눠서 뭐가 어떻다는 걸까? 혹시 이런 분들 계세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서 뭔가 계속해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 반대로 생각은 많은데 막상 행동으로 옮기는 건 자꾸 미뤄지는 사람. 어느 쪽이 더 좋은 걸까요? 정답은 없어요. 음양은 좋고 나쁨이나 선과 악을 나누는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존재한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곳에 함께 존재해요. 공간이 다른 게 아니라 상황, 시간, 관계에 따라서 역할이 바뀔 뿐이에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일하는 시간이 있으면 쉬는 시간이 있어요. 낮만 계속되면 지치고 밤만 계속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양의 기운을 보자면 햇빛이 있으면 앞이 잘 보이죠. 상황이 보이고 판단이 빨라지고 움직이기 쉬워져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 의견을 내야 하는 자리, 결과가 바로 나오는 환경에서는 양의 기운이 있는 사람이 훨씬 편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때의 양의 기운은 안정감, 자신감, 추진력이 돼요. 그런데 밝음이 계속되면 어떨까요? 밤에도 불을 끄지 못하면 몸이 먼저 불안해져요. 쉬면 뒤처질 것 같고 멈추면 불안하고 계속 뭔가를 해야 마음이 놓이죠. 양이 과해지면 밝음은 압박이 되고 움직임은 강박이 돼요. 그래서 양이 많은 사람일수록 쉬는 법을 잘 몰라서 번아웃이 오기 쉽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음의 기운을 보면 불을 끄고 어두워지면 누가 나를 보는 것도 아니고 평가받을 필요도 없죠. 마음이 가라앉고 감정을 느끼고 깊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보다는 적은 곳, 의견을 내는 자리보다는 분석하고 정리하는 자리, 평가나 결과가 바로 나오는 환경이 아닌 이해 중심의 환경에서 음의 기운이 있는 사람이 훨씬 편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때의 음의 기운은 휴식, 회복, 통찰의 힘이 됩니다. 하지만 어둠이 계속되면 어떨까요? 낮에도 어둡다면 아무것도 안 보여서 작은 소리에도 놀라게 되죠. 혼자라는 느낌이 커지고 생각은 점점 무거워질 거예요. 음이 과해지면 침착함은 불안이 되고 안정은 고립이 돼요. 그래서 음이 많은 사람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오히려 마음이 불안해진다고 할 수 있어요. 사주에서 음양을 보는 이유는 단순해요.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균형이 어디로 치우쳐 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요. 양은 움직이고 드러나고 시작하고 확장하는 기운을 말하고 음은 멈추고 모으고 정리하고 지켜내는 기운을 말해요. 어느 쪽이 더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어느 쪽이 더 많고 덜한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오행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 5가지 기운의 역할을 말해요. 보통 목, 화, 토, 금, 수라고 하면 나무, 불, 흙, 쇠, 물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사주 명리에서 오행은 물질이 아니라 움직임과 기능이에요. 회사로 비유하면 기획이라든가 실행, 관리, 정리, 휴식 같은 역할이에요. 어느 하나만 많거나 없으면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죠. 각 기운의 역할을 보면 목은 시작과 성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라나고 뻗어나가려는 힘,
마치 새싹이 땅을 뚫고 나오는 기운과 같아서 나무의 비유를 많이 해요. 화는 표현과 발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너지를 밖으로 터뜨리고 존재를 드러내는 힘. 활활 타오르는 불의 비유를 하고, 토는 중심과 조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받아주고 조율하고 흐름을 안정시키는 힘. 모든 것을 품어주는 흙의 비유를 합니다. 금은 정리와 결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르고 기준을 세우고 맺고 끊는 결단을 내리는 힘. 단단한 바위나 날카로운 칼의 비유를 하고요. 수는 저장과 준비라고 할 수 있어요. 멈추고 쉬고 다음을 준비하는 힘. 깊고 넓은 물의 비유를 해요. 정리하면 기획하고 실행하고 조율하고 정리하고 쉬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것. 이게 자연스러운 오행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오행이 자기 역할을 제때 하면 인생이 덜 꼬이게 돼요. 그런데 사주에 오행이 있어도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통장에 돈이 있어도 계좌가 묶여 있으면 못 쓰는 것처럼 오행도 막히면 작동을 안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인생이 답답해지고 사주 해석도 복잡해지죠. 그래서 길을 잃었을 때 지도를 다시 펼치는 것처럼 사주 해석이 어려워질수록 다시 음양오행으로 돌아오면 정리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